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채널 매니저 음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메가존 소프트와 함께 여러분들의 혁신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챗GPT 4, 옴니, 제미나이 1.5 프로, 그리고 플래시까지 정말 핫한 AI 모델들이 많습니다. 어떤 모델이 우리 회사에 딱 맞는지, 빅코리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대 클라우드 MSP이자 2024년 에이펙 최고의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로 선정된 메가존 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가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AI 모델 심층 비교, 챗GPT 4 옴니와 제미나이 1.5 프로 그리고 플래시가 서로 뭐가 다른지 쉽고 재미있게 비교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모델 이제 손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쿼리 마스터, LLM 모델과 빅쿼리의 시너지 궁금하실 거예요. 빅쿼리 활용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힘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존 소프트와의 파트너십, 아마도 AI 도입이 막막하신 고객사들께서 계실 거예요. 메가존 소프트 전문가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용 및 운영 최적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존 소프트만의 특별 프로모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의 최재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 모델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제 소개는 일단은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을 맡고 있고요. 요즘 이제 젠 AI 관련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C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POC나 구축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챗GPT 4 옴니가 나왔고 또 요즘에 미니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 쪽에서는 제미나이 1.5 프로가 있고 또 플래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들 간의 기능 분석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케이스 스터디가 있고 그다음에 데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GPT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모라고 한다면 1.5 프로가 가지고 있는 토큰, 굉장히 대량의 토큰을 한꺼번에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GPT, 그러니까 LLM 모델에 뭔가 정보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방지할 수 있는 NER 모델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모델의 진화라는 그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규칙 기반의 시스템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사실 머신러닝 하면 예전에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패턴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패턴화시키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렇게 패턴을 찾아낸 학습 모델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식의 머신러닝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인간의 뇌를 닮은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생성형 AI가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라 딥러닝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모델 중에 하나인 GAN이나 아니면 트랜스포 모델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GAN은 적대적인 모델 두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학습하는 구조이고요. 사실 홀루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환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발전해 온 거를 본다면 GAN을 한번 떠올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GAN 모델 자체가 정말 그럴듯한 어떤 답을 내고 상대 모델이 그게 답이 정말 아니다, 어떤 점에서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서 계속 경쟁하면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진실에 가까운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가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끔은 이게 이상한 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생성형 AI 모델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은 뭐 여러 자료도 참조하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논문도 참조하고 각 기업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비교 자료에 있는 것들은 1.5% 복잡한 처리나 긴 텍스트 처리가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최대 토큰 200만 토큰까지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량의 데이터들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1.5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사실 1.5%보다는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이고요. 일단은 속도가 더 빠르고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저렴한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일단은 대량의 어떤 자료를 넣고 요약하거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생성한다. 이럴 때는 이제 1.5%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챗봇이나 아니면 경량화된 모델,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한, 그리고 로직이 간단한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건 플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저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챗 GPT-4 옴니 버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많은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4 옴니가 있으면 여기 플래시의 상대적인 모델로 요즘엔 4 옴니 미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경쟁 관계라고 보여지지만 서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고민하셔서 우리 회사 업에 가장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학습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들도 섞어서 쓰면 좀 더 다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1.5%와 1.5 플래시를 같이 섞어서 쓰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분기화해서 어떤 워크로드는 1.5%를 쓰고 어떤 워크로드는 1.5 플래시를 쓰고 또 어떤 워크로드는 섞어서 쓰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가져가는 것도 제 생각엔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1.5%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맞춰져 있고요. 1.5 플래시는 비용 효율적이고 굉장히 실시간성으로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져 있고 GPT는 뭐 써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관련된 것만 제가 한번 다시 요약을 했는데요. 옆에 출처는 논문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논문 사이트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정부기관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냈던 8월 안에도 제미나이 관련된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데모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제 GPT에 물어보는 건 아니면 제미나이에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최신 8월 달에 근거해서 나왔던 뭐 정부 문서나 아니면 기업 문서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데모에서도 이런 형식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요약한 내용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1.5%가 이제 컨텍스트 창 200만 개의 토큰을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플래시 같은 경우는 GPT 3.5보다 속도는 40% 빠르고 비용은 뭐 4배 저렴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젠마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미나이를 탑재한 로봇. 왜 로봇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 생성형 AI가 진화해 온 거를 생각해 보면 원래 관점 자체가 로봇에 맞춰져 있었어요. 사실은 초기에 맞춰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이 자연어를 바로 로봇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생성형 AI가 위치하고 우리가 자연어로 뭔가 요청했을 때 생성형 AI가 바로 로봇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 원래 그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에 보면 제미나이를 탑재한 로봇이 주변 환경을 학습해서 사람이 하는 어떤 명령을 듣고 뭔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진화해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리 카플란이라고 하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AI의 구루라고 일컫는 제리 카플란이 요즘에 이제 책을 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로봇에 관계된 어떤 기술이 변해가는 걸 보면 사람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생성형 AI도 나중에 도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뭐 스크래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성형 AI 자체가 어떤 도구를 이용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로봇에 이제 생성형 AI가 탑재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온다면 인간과 똑같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이고, 지금 시점의 것들만 아니라 이제 미래 시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AI 관련한 어떤 이슈라고 해야 되나, 이슈도 많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워크로드를 AI를 탑재해서 변경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추세나 아니면 이런 흐름 때문에 저희가 POC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POC가 그 생성형 AI의 텍스트 기반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생성이나 아니면 영상 분석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한 거는 이제 저희가 텍스트 기반의 일들을 지금은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 번씩은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챗봇을 요즘에 많이 도입하려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에서는 저희가 이제 POC로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요즘에 쓰고 있고, 이미지나 컨텐츠를 생성하는 기업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희도 POC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데모도 이제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오픈 소스이고 저희가 그냥 노트북 랩탑에서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GCP의 GK 그리고 GPU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올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쓰는 모델도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제공하는 모델이 아니라 드림부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그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을 반영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POC를 해본 경험이 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업에 맞는다 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미지 젠 3도 이제 출시가 돼서 더 나은 텍스트 투 이미지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어로 뭔가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 쪽 일을 사실 실 프로젝트로 많이 하고 있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문서가 굉장히 많아요. MES도 쓰고 ERP도 쓰고 이제 공장에 관련된 어떤 기반 시스템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식 매뉴얼, KMS라고 하는 지식 기반의 뭔가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내 매뉴얼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문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지금도 검색을 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이 검색이라는 게 시멘텍, 그러니까 의미 검색이 아니라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맞춰진 어떤 검색을 하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질의했을 때 그 질의한 답에 정확한, 그러니까 질의한 물음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벡터 DB 덕분에 의미 검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의미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와 의미 검색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이제 RAG라고 부릅니다. 생성형,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르는 그 RAG 형태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반추해 보면 사실 이렇게 저희가 작업한 게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 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중반 정도부터 RAG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 기술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초기만 해도 RAG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 자신도. 하지만 이제 직접 일을 하고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웨비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RAG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RAG가 근간으로 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이제 좀 더 파급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진화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검색, 우리가 하고 있던 그냥 검색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됐고, 그 시작된 변화가 이제 이미지, 컨텐츠 생성, 그다음에 챗봇,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업에, 우리 도메인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시작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아니면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중에 지금 현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좀 더 만회하고자, 그 일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이제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거고, 그렇게 적용되고 탑재된 AI가 어떤 실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로 이제 뭐 이미지 생성, 컨텐츠 생성, 그다음에 챗봇, 그리고 분석, 문서 분석, 요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요약하고 거기서 뭔가 남다른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예전에 사람이 1시간, 뭐 2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해야 됐던 일들을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포커싱해서 요즘에 고객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사례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산업 분야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산업 분야의 이런 사용 사례는 사실 제 뭐 개인적인, 아니면 제가 작업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나와 있는 뭐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한번 그냥 정리한 것이고, 고객들 입장 아니면 이걸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 이 솔루션 이전에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GCP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런 GCP가 가지고 있는 버텍스 AI나 이런 어떤 생성형 AI 모델, 아니면 AI 모델에 관계된 어떤 서비스들보다 그 전 단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운영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하는 업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주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10분 발휘하려면 그 전에 데이터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게 딱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줏대가 서 있어야, 그리고 뭘 하겠다라는 게 판단이 딱 서 있어야 거기에 관계된 어떤 데이터들을, 지금 아마 온프렘에도 있고 아니면 폴더 형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도 있고 굉장히 아마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선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그 데이터가 향후에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거라는 판단 하에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레이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 그 선행된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AI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CP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솔루션 예시라고 해서 이렇게 생성형 AI에 관계된 것만 제가 요약을 해놨지만, 이거 외에 그 전의 단계, 그 전전 단계를 더 고민해 보는 그런 고민을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거 이제 간단한 사례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이 구성도는 뭐 지금 이제 지식 코퍼스라고 해서 가지고 계시는 KMS 문서들을 가지고 저희가 벡터 검색, 말 그대로 지금은 포스그레가 중간에 올라가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벡터 DB가 있습니다. 벡터 DB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벡터 DB를 채용할 건지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먼저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LLM에 재질의를 하고 재질의하기 전에 리랭커라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했던 최적의 결과 재순위 순위 조정을 하는 그런 모델들도 요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GCP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벡터 DB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RAG에 관계된 거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단순화된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이 그라운딩은 말 그대로 문서를 첨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문서를 프론트 단에서 첨부도 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에 우리 문서들을 다 집어넣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인베딩하는 형태로 그라운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RAG보다는 간소화된 모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모델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옆에는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학습되지 않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말씀드렸어요. 진화가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최신의 모델들의 비교를 한번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고 그 사례에서 생성형 AI 모델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 데이터 거버넌스, 어떤 데이터를 선별해서 정지할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인데요. 생소하실 거예요. 그냥 뭐 GPT 화면 단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GCP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멀티모달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콘솔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제가 한번 데모하기 편하고 소개하기 편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한번 이해하시는데 편하라고 이제 그냥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모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준비한 문서가 이런 문서들입니다. 보도자료인데 지금 이제 수출입 동향이다 보니까 통상자원부에서 상반기 6월까지 통상자원부에서 만든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요건 이제 8월호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지금 AI 동향에 대해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걸 준비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망분리 금융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망을 어떻게 개선해서 AI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구글에서 만든 경영진을 위한 생성형 AI에 어떻게 접근하고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들도 여기에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충분히 참조하고 그 참조의 근거가 확실한 문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본 걸 보여드립니다. 질문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위 파일을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구글에서 내놓은 파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 파일이 한 50장 정도 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나이 1.5%가 잘하는 일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아니면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로드해서
거기서 요약하거나 분석하는 일을 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문서 중에 이제 50페이지에 달하는 아까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텍스트가 많은 구글에서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던졌고 그 질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생성 요약 그리고 AI를 시작하려면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문서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서가 이제 인공지능 동향 소프트웨어 아까 정책연구소에서 있었던 이 문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이걸 근거로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말해줘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내는 그리고 금융 분야 아까 망분리 개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2, 30페이지 되는 자료거든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자료가 한 50페이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게 한 3, 40페이지 되고 그리고 금융 쪽 이쪽 문서도 한 2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서들을 한번 읽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세 개 문서를 믹싱을 해서 그 세 개 문서, 망분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영진을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 요 세 문서를 한번 다 모아서 AI 시장을 예측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줬어요. 1.5%의 장점이 이런 것들이고, 아까 강조드렸던 사항 중에 1.5%가 200만 토큰을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00만 토큰이라는 게 최소 단위 100페이지 문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PDF 100페이지 문서 정도는 얘가 한 번에 읽고 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 자문 이런 쪽에서는 이제 외국 사이트에 아니면 어떤 문서 기반한 문서가 이제 굉장히 클 경우에 제미나이 1.5% 같은 경우는 그 문서들을 참조해서 명가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망분리 산업에 대한 것도 따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1.5 플랫입니다. 1.5 플랫이든 좀 더 빠른 결과를 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입 동향. 이거를 왜 선택했냐면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셔서 일부러 수출입이나 아니면 무역 수지 뭐 지수가 있는 그런 문서를 제가 아까 보였던 문서를 참조를 했고 그 문서에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잘 뽑아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대조를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뽑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뽑아왔고 수출입 동향을 이런 식으로 수출과 수입 그리고 무역 수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품목별로 이렇게 어떤 수출 동향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에 대한 동향을 정리했고 이제 제가 챗 GPT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금 전에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서에는 주식 시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지금 코스피 지수와 연계하는 파이썬 코드를 보여줘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GPT가 바로 코드를 보여줍니다. 이 코드를 보여줬고 이 코드를 제가 수정한 게 거의 없어요. 이 코드를 보여줬고 물론 이제 GPT로 이렇게 질문을 하긴 했지만 제미나이도 똑같은 형태의 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네, 다시 보면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거고 이렇게 결과를 내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줬고 그 코드를 제가 바로 파이참이라는 그 파이썬 코드에서 돌려서 이런 결과를 바로 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로 냈고요. 그렇게 냈던 차트가 여기 있고 지금은 플래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래시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라운딩입니다. 그라운딩이고 지금 예, 이렇게 바로 답을 줬죠. 지금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서를 가지고
코스피 지수만 첨가한 어떤 상관 분석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고 했고, 그렇게 코드를 짜서 제가 이런 결과를 얻었고, 지금 그 결과를 얻은 걸 가지고 다시 여기에 그라운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준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5%로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문서를 근간으로 이런 건 해봄직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해보는 것들은 아마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수출입에 관계된 거고 무역 수지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 제가 한번 분석을 했고 그렇게 분석된 내용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넣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서 차트를 하나 얻었고 그 차트가 의미하는 바를 얘가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양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무역 수지가 좋아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높아지는 거를 이제 차트를 가지고 분석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제미나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GPT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죠. 이미 뭐 많이 쓰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지금 자료 작성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템퍼러처라고 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조절은 그 생성형 AI가 대답하는 어떤 것들을 환각 형상이 없이 하려면 이제 이걸 0으로 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요즘에 이제 그 GPT에 탑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한 구글 서치 그라운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라고 치면 원래 LLM 모델은 이거에 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LLM 모델이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 날씨 8월 27일의 날씨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LLM 모델은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늘 날짜에 어떤 일을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딩 서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오늘 환율도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참조가 이렇게 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형태의 데모는 이렇게 지금 최신 버전도 근거를 할 수 있다. 최신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일들도 구글 서치를 통해서 기반 데이터로 쓸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메가존 소프트의 기술센터장이신 이창훈 센터장님께서 빅쿼리 마스터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소프트 구글 테크센터의 이창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빅쿼리 마스터라는 큰 주제 아래서 LLM 모델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노하우 공유인데요. 저희가 빅쿼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LLM을 이용해서 경영 현황을 조회하거나 질의하는 데 활용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두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이제 사내 경영 지표 데이터를 빅쿼리에 적재해서 그리고 빅쿼리를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해서 생성한 다음에 사용자가 기존 데이터하고 예측 데이터를 자연어로 질의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회사는 B2C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월 자신들의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상품별로 이제 미래에 어떠한 실적을 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BQML 기능으로 예측을 하고 그 결과와 이전 실적들을 가지고 사용자분들이 채창에서 검색창에서 자연어로 질의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LLM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분들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내용들에 대한 검증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 고객도 조금 유사한데요. 상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어로 질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LLM을 통해서 데이터 해석하고 정확성들에 대한 검증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특히 저희는 이제 빅쿼리를 기반으로 그 분석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한 정형 데이터들을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텍스트 투 SQL이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는 NL2 SQL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연어 텍스트를 통해서 SQL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거든요. 우측에 보시듯이 이런 SQL, SQL에 대한 쿼리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접속되면서 자연어로 질의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내는 작업들을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치 연산입니다. 수치 연산은 어떠한 이제 증가율, 증감률, 감소율, 이제 경영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제품이 전년도보다 매출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LLM을 이용해서도 실질적으로 증감률이라 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술들을 원천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A사 사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대략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고객사의 실적을 빅쿼리에 데이터를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인 BQM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돌려서 이 데이터가 기존에는 어떠한 실적이고 앞으로의 경영 현황들은 어떻게 될지 하는 예측까지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저희가 조회용 데이터 마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채창에서 사용자가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은 앞에 설명드렸던 텍스트 투 SQL 기술을 이용해서 질문자의 질문을 자연어 질문들을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쿼리를 변경을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마트에 있는 내용들의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줄 때도 자연어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들로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BQML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계열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매출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예측에 대한 질문들이라든지 기존 데이터에 대한 질문들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시나리오로 많이 사용자들이 물어볼 거라는 부분들을 생성형 AI 모델에다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롬프트에 이런 형태로 물어보면은 어떤 형태들로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프롬프트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좌측에 2004년 4월 한 달 동안의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별 일시불 판매 금액을 예측해 주세요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BQML을 통해서 이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실적 그리고 BQML을 통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금액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SQL 문장으로 만들어서 좌측 아래 편과 같이 표로 데이터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것들이 아니라 사용자가 질의했던 것과 같은 자연으로 우측에 보시듯이 사용자님께서 요청하신 답변은 하면서 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카테고리별로 현황 그리고 인사이트라든지 개선 사항까지 사용자에게 질의자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굉장히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BQM을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은 없었고요.
실제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들을 적재한 다음에 그 마트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앞에 첫 번째 사례하고 동일한 구조로서 저희가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1단위, 2단위, 그리고 월 단위로 매출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상세 분석들을 질의하는 것들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도 좌측에 보시면은 전월 매출의 상세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내용을 쿼리로 도출해서 매출 상세표를 만들고 우측에 보시듯이 증감률까지 앞에 수치 계산하는 부분의 기능을 통해서 수치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제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텍스트 투 SQL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프롬프트에게 페르소나, 이 모델에 대한 페르소나를 먼저 선정을 해주고요. 모델이 자기가 알기에 SQL과 빅쿼리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형식,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뽑아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 형태들로서 미리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결과물들이 단순 트레드 시트와 같은 표와 같은 내용들에 있는 것들을 자연어로 도출해내서 이제 결과물을 주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표현해내는 것 중에 일단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해내는지, 추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알려주면은 생성형 모델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들어가 있지 않은 쿼리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치 연산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수치 연산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매출액을 총 매출액 구하는 거, 단위를 어떻게 한다든지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는 형태들로서 수치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사례에 대해서 간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한 2, 3분짜리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 고객이 딜리버리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텍스트 투 SQL을 이용해서 실제 고객이 딜리버리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모할 수 있는 형태들로 조금은 이제 뺄 정보들은 빼고 심플하게 만든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듯이 상단에 이제 질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장표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아래쪽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SQL을 통해서 답을 얻어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표라는 게 그 위에 있는 생성되어 있는 SQL 문장을 통해서 결과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사용자에게 답을 드릴 때는 자연어로 질문한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얻는 이 표를 해석해서 실제 자연어로서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상단에 있는 표들을 실제 우리가 문서로 볼 수 있는 형태들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것들은 조금은 더 프롬프트 단위라든지 그리고 그 SQL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손대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 더 문서에 어울리는 형태들로서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동일한 질문들을 던졌고요. 유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래쪽에 동일한 형태의 표가 되고 SQL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가 문의한 거에 맞춰가지고 실제 보고서와 같은 형태들로서 전달되는 과정들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단 한 줄의 질의를 던졌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엑셀과 같은 대로 추출하고요. 그런 형태들 단순히 표로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수치들을 설명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인사이트까지 찾아내는 형태들이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NL2 SQL
모든 수치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할 때 설마 이게 이만큼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검증해 본 결과는 생각보다 썩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깊게는 설명 못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프롬프트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해 줄수록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미나이를 가지고 이런 정형 정보를 통해서 경영 현황이라든지 여러 정보를 자연을 통해서 주고받으시려면 그 부분도 조금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제가 발표 준비한 부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메가존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김성규 세일즈 매니저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메가존 소프트의 구글 클라우드 콥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규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파트너사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디스커버리 클럽을 통해 오퍼링을 공유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메가존 소프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스타트업을 위한 활동, 오퍼링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존은 MSP 국내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뿐 아니라 최적화된 플랫폼, 디지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전환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파트너상을 수상한 경험처럼 고객의 요구사항,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전문 육성기관과 다양한 기술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을 위한 에코시스템 활동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해 한층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에코시스템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넥스트 서밋, 그 외 웨비나, 세미나 등을 통한 콥 스타트업 고객사들에게 필요한 최신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유저들이 필요로 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가존을 통해 90개 이상의 국내 콥 스타트업 고객분들은 지금도 저희 메가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트러블 슈팅, SI 프로젝트 등 언제나 메가존과 함께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메가존이 주는 시크릿 혜택입니다. 우선 파트너 계약을 통해서 GCP나 GWS 약정 계약을 통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서포트 포탈에 대한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웰론 아키텍처에 대한 리뷰, POC를 위한 펀딩 통해 인프라 마이그레이션, AI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지원을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GCP를 더욱 탄탄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CP 온라인 무상 교육, 그리고 GWS 서포트 포탈 무상 운영 등은 다양한 서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시 지원 중인 온보딩 프로그램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펀딩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주 안에 티어 아키텍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인프라 티어 패키지에는 VPC 네트워크 및 DB 설정,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세 설명, 혹은 AI 스케일업 패키지를 통해 모델링 학습이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의 후속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새로 생긴 AI 파일럿 프로모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트렌드한 LMM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POC 지원을 받게 되며 구글의 제미나이 API를 통해 강력한 생성형 AI를 고객사의 비즈니스에 맞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스타트업을 위해 연구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파트너, 바로 메가존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은 Q&A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세션들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메가존 혹은 구글 클라우드 담당 직원분들에게 질문을 주시면 메가존 소프트의 전문가분들과 구글 클라우드 직원분이 함께 찾아뵙고 오늘 세션에서 커버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상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혁신에 메가존 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더 응원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